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또한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 무더위가 하루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몸에 원래 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찾아보던 중에 최근에 제가 관심이 생긴 것이 바로 찬물 샤워입니다. 아침에 찬물로 샤워하기가 너무나 싫은데 이걸 꾸역꾸역 하고 나면 잠도 확 깨고 뭔가 오늘 하루를 산뜻하게 보낼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무튼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조정이나 하락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끝도 없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이 더욱 위험한 것이 사실이죠. 이러한 조정의 분위기 속 추가적인 하락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제는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에게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거래소 고래 비율이 90%가 넘어간다며 하방 압력에 주의해야 한다 이야기가 나왔었죠. 오늘도 또한 주기영 대표에게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시가총액 2위의 코인이죠. 이더리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컨트의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투자자 유입이 많다. 급등 후에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유투데이가 크립토컨트의 CEO 주기영 대표의 트위터를 인용 이더리움이 급등 후에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중앙화 거래소 전반에 걸친 이더리움의 활동이 평균을 높게 상회하고 있다. 급등 이후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의 상승세가 쉽게 꺾일 것인지 글로벌 최대 석유 회사인 아람코의 찌라시 건과 미국의 인프라 개정안이 부결났음에도 불과 한두 달 전이었더라면 이제 하락을 넘어 폭락을 시켰을 만한 소식들이 많이 나왔죠. 하지만 전혀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지금의 상승세가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러한 걱정 어린 조언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장 상황에 맞게 긍정적인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중단기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러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공급 쇼크로 인해 5만 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는 모든 투자자 집단이 현재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어 공급 쇼크가 발생을 했고 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비트코인의 모멘텀이 5만 달러 이상으로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거죠. 이에 월가의 한 애널리스트 또한 비트코인의 장기 전망은 좋다며 5만 달러를 향해 상승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5만 달러라는 것이 심리적 저항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와 비슷한 결의 소식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5만 달러에서 5만 5천 달러가 강력한 저항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단기 과매수로 전고점 회복이 지연될 것이다. 저항선 5만에서 5만 5천 달러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5만에서 5만 5천 달러 저항에 직면해 있으며 단기적인 과매수 신호로 전고점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비트코인은 현재 2017년 최고가 1.6만 달러와 2021년 최고가인 6만 3천 달러 사이에서 형성된 상승 채널에 위치하며 2018년 약세장과는 달리 40주 이동평균을 상회하고 있다면서도 5만 5천 달러 상방의 매도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적인 돌파구 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를 통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 분석을 통한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보게 되면 장기적 우상향 그래프이다. 장기적 전망이 좋다. 5만 달러를 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앞서 말씀드린 주기영 대표뿐 아니라 다른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같은 가격 상황을 보고서 리스크가 있다. 주의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성에 있어 차트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 차트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본다면 10년 그래프 정도로 보고 말죠. 현재 각종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보았을 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승장의 분위기가 슬슬 떠나갔던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또한 있으실 텐데요. 절대로 투자는 3개월, 6개월, 12개월 해서 이제 목돈 만들어서 차 바꾸려고 뭐 어디 여행 가려고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짧게는 3년, 5년, 10년을 바라보며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장을 통하여 얻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매 영상 말씀드렸던 경제적 자유입니다. 그러면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 투자를 한다고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냐 물어보실 수 있죠. 이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다고 말이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죠. 자본을 취득하지 않고는 그저 월급만 받아서는 자산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주식 또한 도박 투기로 보는 시선들이 상당히 많았었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 엄청나게 뛰어버린 집값으로 인해 이제 자산을 소유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들 깨달은 상태입니다. 금융지식의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번 코로나로 부자들은 무려 500조의 자산의 성장이 있었지만 그에 반해 일자리는 100만 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가속화된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해석하자면 자산을 가진 자들의 주머니는 더욱 무거워졌고 자산을 가지지 못한 자들의 주머니는 더욱 가벼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제도적으로 안정화 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과도기적인 단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글로벌 은행들이 투자를 하고 실질적인 사업 확장에 앞장서고 있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과연 돈에 빠삭하고 돈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냉정한 이들이 이 시장에 시간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하고 자본을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주변 지인분들이나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동산으로 돈을 번 것은 투자이지만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을 번 것은 도박이다, 투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특달같이 달려들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도박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분명 한두 명씩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저 또한 많이 겪어보았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저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논리로도 이제 해봤다가 감정으로도 호소했다가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해봤었지만 이미 답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야기 안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현존하는 시장 중에 가장 높은 내재가치, 즉 성장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필히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큰 수익이 났다 해도 오히려 나중에 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암호화폐 시장뿐 아니라 모든 투자는 단기적으로 5% 오르면 팔고 뭐 3% 내리면 팔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투자가 아닌 투기이죠. 자산을 가지고 카지노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대출받지 말고 여유자금으로 투자는 이제 1년, 3년이 아닌 평생 해야 되는 것이기에 본인의 자산이 지금보다 10배, 100배가 되었을 때도 유지가 가능한 투자를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시작이 된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인식이 상당히 변화를 했었는데 2020년 말 당시 상당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죠.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홍보 기업이죠. 나스닥 상장사 최초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또한 이 시기에 투자를 하였으며 글로벌 매크로 투자자이자 리얼비전의 CEO의 경우는 2020년 11월 30일 당시 이제 폭탄 발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내일 보유한 모든 금을 팔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8대2 비율로 매수하겠다는 것이었죠. 이에 그치지 않고 5년 내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11억 원까지 오를 것이라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때 당시 상당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2020년 말 때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2020년 말 때처럼 비트코인을 매집 중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기관들이 2020년 말 때처럼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GBTC와 같은 암호화폐 상품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회복되는 상황에서 주요 플레이어들은 침체기 내내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파생상품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 또한 이제 5월 폭락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며 애널리스트 윌리엄 클레멘트의 경우는 빅머니가 매수 중이라고 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추가적으로 5월 19일 이후 1만에서 10만 BTC를 보유한 기업들은 26만 9천 BTC를 매수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업들은 4.5억에서 45억 달러 사이의 자본금을 비트코인에 할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볼 때 지난 2020년 10월부터 21년 4월까지 이루어졌던 상승장이 다시금 반복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이러한 기사를 뒷받침해 주듯 미국의 한 기관 투자자에게서 소식이 나왔는데 미국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1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보험회사 메트로마일이 1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보험 기업인 메트로마일의 경우는 미 SEC에 제출한 재무자료에서 6월 30일까지의 6개월간 합계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1.5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구입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서류에 따르면 구체적인 평균 매수 가격이나 이용한 거래소 등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을 두 눈으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소식들을 베이스로 이번 연도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도달을 확인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 속에 중장기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FAANG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의 스펠링 앞을 따놓은 것인데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죠. 도저히 이를 넘을 기업이 없어 보이지만 이에 한 애널리스트가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의 거래량이 이 기업들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량이 FAANG의 연간 거래량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11일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애널리스트 야신 이제 엘만드라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량이 연간 이 거래량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 기업의 이제 연간 거래량이 약 1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2021년 약 16.1조 달러의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20년보다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제 거래량을 정말 넘는다면 이 기업들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에 더욱 많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연도가 암호화폐 시장의 여러 가지 측면, 제도적이나 가격적으로나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연도 마무리까지 이제 약 4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긍정적인 분위기로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얼마 전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글로벌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바이낸스에서 한국어 서비스에 대하여 돌연 중단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에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프로농구 리그이죠. MLB와 파트너십 소식이 나온 FTX 거래소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소식이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1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이어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 거래소 또한 웹사이트에서 한국어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근법 기간인 이제 9월 25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 해외 거래소들의 한국어 중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접속이 중지된다 해도 간단하게 VPN 우회를 통하여 접속하면 되기에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에 제가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를 소개시켜드린 해외 거래소이죠. 크립토닷컴의 경우 문의를 해본 결과 해외 거래소 중 유일하게 라이선스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스테이킹을 진행 중이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혹시나 바이낸스 FTX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여 국내 대형 거래소로 옮기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어제 제 영상을 통하여 우리나라 대표 거래소이죠. 빗썸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렸었습니다. 바로 이 소식이죠. 빗썸이 이제 DVC 코인의 상장 대가로 2억 2천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많은 투자자들의 안타까움을 샀었는데 이에 빗썸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절대로 인정 못한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썸 상장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디센터의 경우는 빗썸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드래곤 베인으로부터 DVC 상장을 대가로 약 6.1개의 비트코인을 받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한 가운데 빗썸이 방금 전 공지를 통해 상장을 대가로 한 상장 비용 일체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결정문 어디에서도 빗썸이 상장의 대가로 상장비를 수취했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없다는 주장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지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일이 없겠지만 빗썸 측이 이렇게 완강히 부인하는 것을 보면 다시 한번 재조사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이 사건에 대한 결말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의 조정에도 전날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포인트로 탐욕 단계를 잘 유지하고 있네요. 이 지수는 이제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소폭 조정이 온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상승세를 쉽게 꺾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단기적인 수익이 아닌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년, 5년, 10년 그 이상도 바라보며 내가 투자한 자산의 성장과 더불어 그 열매를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매일같이 가서 오늘은 몇 센치 자랐나 확인하지 않죠. 항상 투자하실 때 조급해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는 이제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고레카와 긴조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남긴 투자의 격언이 있습니다. 투자는 거북이에서 토끼가 되는 순간 실패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듣자마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고레카와 긴조는 마이웨이를 강조하는 인물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투자에 있어서는 똥꼬집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제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 있어야 하며 이 투자 철학이 무너진다면 곧 실패한 투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욕심은 화를 부르며 서두르지 말라는 것인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국경을 불문하고 시대를 초월하며 투자의 신이라고 투자의 이제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짧게 보지 마라, 길게 보고 투자하라 라는 말이죠. 이미 투자의 성공의 답은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단축하려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며 혹시 토끼가 되려고 하진 않는지 본인의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2% 그리고 일주일 전 대비는 이제 16% 상승했습니다. 5,260만 원대. 2위의 이더리움은 지금 전날 대비 2.7% 하락했지만 일주일 전 대비해서 무려 16.9% 상승한 365만 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4위 테더는 환율이죠. 1,163원으로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6위의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무려 13% 상승, 일주일 전 대비해서 무려 41%의 상승을 보여준 1,185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5%,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9.4%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